그럼 그 강의 자료 받으셨죠? 자요, 어디 보시냐면요. 1번 한번 보셔요. 1번. 갑과 을은 갑 소유 X토지와 그 다음에 그 토지에 인접한 Y토지 중 줄고요. X토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체결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의사의 일치 이 말이죠. 의사의 일치. 그 집안의 차고 동그라미 차고를 일으켜 매매계약서상,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뭐라 했죠? 우리가 계약서하고 등기를 뭐라고 그랬죠? 표시라고 그랬죠? Y토지로 표시.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Y토지를 인도하고 등기 동그라미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등기. 그럼 무효 이렇게요. 이런 거 우리 그 실장님이요. 어제 뇌 영양제를 줬거든요. 뇌 영양제요. 뇌 영양제. 그거 먹으면은 머리가 맑아진다 해가지고 유학제 수련서 잠을 막 날새고 하루 날새고 하고 또 하고 하루 날새고 이랬더니 어제 왔더니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걸 나는 어제 오후에 약간 잠을 잤거든요. 잠을 자서 머리가 좋아졌나 그랬더니 그걸 먹고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머리가 좀 그래가지고 하나를 또 먹었거든요. 그 약이 미제라서 그런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머리가 맑아요. 그게 아직 잠 안 잤거든요. 이따 오후 3시에 잠을 자야 되는데.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뇌 영양제라 그래서 이게 무슨 마약 성분인가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장님이 뭐라 하냐면 그걸 먹고 지금 계속 정신이 되게 말짱말짱한다는 거예요. 멀쩡멀쩡. 너무 오용하면 안 돼? 시험 보는 날? 지금 말고? 내정 있으면 안 되니까 시험 일주일 전에 오케이. 시험 일주일 전에 여러분요 그 엿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영양제 근데 농담하는 게 아니고 그걸 먹어서 그런지 지금 계속 내가 첫 시간부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먹어서 정신이 멀쩡멀쩡한가? 이게 이렇게요. 계세요? 여러분요 그 약은요 미제가 좋은 것 같아요. 자 1번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뭐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 갑과 을 사이 계약은 뭐죠? 계약? 유효죠. 무슨 토지? X토지로 유효. 유효에다 동그라미하고 X토지 이렇게요. 2번 을은 갑에 대해서 담보채지금을 주장할 수 없어요. 왜요? 비록 Y토지로 된 등기가 무효일지라도 갑하고 을하고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Y토지에 대해서 Y토지가 그것이 등기가 무효라고 해가지고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3번은요. 을은 갑에게 X토지에 준 것이고 맨 끝에 등기를 청구. 알겠죠? 왜요? 1번에서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은 Y토지 줄 것이고 몇 번 얘기했죠? 차고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모든 것이 이게 거의 정답이었으니까요. 5번은요. 을은 Y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맨 끝에 써야 되겠죠? 말소 청구,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별것도 아니죠. 밑에는요, 자, 비즈니, 여기 한번 보시고, 이제. 자요,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그 비즈니만 정리만 되면요, 우리가 107, 108, 109, 110은 다 정리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먼저 여러분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를 먼저 봐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는 뭐냐? 이렇게 갑이 있죠? 갑표이자. 그래도 여러분요, 내 생이 생길 때 생기더라도 나중에 실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미제 어디서 샀나? 자요, 지인이 있는, 진짜로 정신이 말똥말똥하다니까요? 알겠죠? 일주일 전에 여러분요, 실장님한테 그거 주문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꼭 드릴게요. 진짜로, 알겠죠? 자, 지인이 있는 이죠? 그럼 여기 상대방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여기 병도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이렇게요. 그럼 볼까요? 여기 지인이 있는 이죠? 지인이 있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첫 번째, 법률상 사실상. 법률상 사실상 장애로, 사실상의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명의, 대출금 명의를 빌려준 경우, 대출금 명의.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이 명의를 빌려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란 말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 채무 부담의 의사.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말이죠.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 채무 부담의 의사가 뭐죠? 여기까지 말한다. 진이죠. 진이가 없는 것.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비진이죠. 따져가면 돼. 민법은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더 잘하는 이유가요. 그냥 차분히 앉아서 따져가는 걸 잘하는데 남자들은요. 안 되면 열받잖아요. 알겠죠? 일단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니까요.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죠?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얘기해요. 알겠죠? 그것을 뭐냐?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해. 그것을 뭐란다? 한마디로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죠. 여기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사립학교가요. 교직원 명의 교직원 명의를 빌려서 대출을 받았다. 이 말. 대출. 교직원 명의로 대출. 이 교직원들의 의사는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이죠. 그럼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지긴다? 이건 뭐죠? 진이 있는 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강박에 의해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라고. 강박에 의해서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뭐라고?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다. 이것을 말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팔 아파 죽겠네. 할 수 없다 이렇게. 자, 보세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없다. 그럼 봐봐.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고 한다? 진이라고 얘기하죠. 진이가 결여됐다. 그걸 한다? 비진이죠. 비진이죠. 여기가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뭐죠? 똑같이 비진이죠. 그럼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다? 진이 있는 이다 이 말이에요. 진이 있는 이렇게. 그래서 진이 있는 의사 표시를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는요, 뭐라고 해야 하냐?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뭐냐면 법률상 근로자가 스스로 보낸다. 스스로 또는 이것을 자의로 이 말이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스스로 사직서. 그러니까 진이 있는 이죠. 자, 그럼 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 내가 여기를 보는 거죠.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뭘 보냐? 진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진이. 그러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뭐를 얘기한다? 생각을 얘기한다.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이요. 학원에 누가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안 가면 찝찝하고 가자니 좀 그렇고 아무튼 갈등이 생기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라도 얻지 않을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진이라고 하죠. 그걸 진이라고 하죠. 그것을 표의자의 생각, 그래도 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 여러분요, 뭐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학원에서 뭐라고 생각하냐? 저분들은 비 오는 날도 와요. 그러니까요, 뭐 머릿속에 들어있고 안 들어, 그건 다 두 번째죠. 알겠죠? 비 오는 날도 온다. 그럼 나는 항상 얘기하죠. 꼭 우산 쓰고 오라기라. 다 쓰러지니까. 알겠죠? 이렇게요. 자, 그럼요. 표의자의 생각, 이걸 얘기해요. 생각. 이것을 뭐란다? 진이라고 얘기한다. 진이라고. 그러니까요, 친정으로 바라는 거 이게 아니죠. 우리가요, 공부하고 싶어서 미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요, 공부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 이게 진이요. 이걸 진이라고 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요,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기요,
저기 이따 쉬는 시간에 그 실장님한테 그 꼭 약 하나 꼭 드세요. 알겠죠? 내가 내 거 있어, 내 거요. 내 거 있으면 꼭 하나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왜 임상실험 해보면 돼. 이렇게 졸리신 분한테 한번 딱 먹어보고 효과가 있나 없나 금방 알 수 있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좀 기다려. 1시간 뒤에 이렇게 임상실험 결과를 딱 보면. 결과 저거는 몇 사람을 해야 돼요? 아니요, 한 사람 해도 돼요. 한 사람 해도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지인이란 말은 그래서 표의자의 생각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더 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진이 있는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진이죠? 우린 비진을 다 했으니까. 비진이 표시는요, 여기요, 원칙하고 뭐가 있죠? 예외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칙은 뭐를 뭐라고 했죠? 원칙은 사립대, 조교수, 사직서 제출. 이걸 뭐라고 했죠? 사직서 제출. 그 다음에 판례는 보는 거예요. 예외는 첫 번째 보다 대리권 남용. 기억나요? 대리권 남용.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근로자가, 그 다음에 사용자의 지시. 사용자의 지시. 그 다음에 회사의 뭐다? 경영 방침. 이런 것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방침. 그러면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딱 암기를 해요. 딱 판례니까. 알죠? 판례니까.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것은요, 비진은 독일에서는요, 심리유보라고 하는 거다고. 심리유보. 하도 공주사 책이요. 막 자기 마음대로 써놔가지고 얘기하는 거 할 수 없이요. 여기 희연 표시, 희연 표시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희연은 뭐냐? 우리가 농담하는 거죠. 가볍게 농담하는 거. 그래서 이거 완전히 명백한 농담, 그거 말고, 명백하게 농담하는 거 말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 얘기하죠. 야, 내가요, 간이 안 좋았어. 이거 간 이식 받아야 되나?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절 뚝 떼줄게. 그것은 그냥 얘기하는 거지. 고마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요. 문구점 가가지고 도르코카 사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거. 그렇잖아요. 그건 명백한 농담이잖아. 그건 말고, 이거 희연 표시는 무슨 얘기할 때, 아, 그래? 그럼 내가 빌려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돈 빌려줄 때, 내가 빌려줄까? 빌려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농담으로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아, 돈이 좀 필요한데,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죠. 아, 그럼 내가 빌려줄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농담 그냥 둘이 얘기하면서 가볍게. 그러면서 희연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심리유보하고 이러면요. 이건 뭐냐면, 심리유보는 이런 말이죠. 내가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을 너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월세를 좀 올리고 싶어요. 그런데 월세를 올려달라고 면전에서 얘기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한다? 우리 아마 집 수리할 건가 봐. 그러면 월세를 좀 더 올려서 받을 건가 봐. 미안한데 어디 알아볼 때 있으면 싼 데 한번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죠.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집 수리하면 당신이 좀 더 월세 내고 우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이죠. 나가라 이 말이 아니고 그럼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뒤에다 숨기고 말은 앞에서 나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갔으면 좋겠다,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비진이죠. 그런데 다른 집 알아봐라, 나가라 이 말이죠. 그걸 비진이 표시죠. 그것을 심리유보라고. 이게 대표적인 게 비진이죠. 그런데 희연 표시는 이렇게 가볍게 농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 마음이 없는데 준다. 빌려줄 마음이 없는데 빌려주겠다 이런 것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 두 가지로 구별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구별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고 이 둘 딸을 다 뭐라고 한다? 우리는 비진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책도 보면 비진은 심리유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반전을 맞고 반전을 틀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비진일 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를 뭐한다? 불문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유나 동기를 불문한다.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희연 표시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걸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명백하게 농담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무대에서 개그맨들이 얘기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 자체가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과제물 내준 것 있잖아요. 과제물 내줬다. 그래서 뭐를 가가지고 뭐 암기와라, 뭐를 만들어 와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런 거 빼고 이유나 동기를 불문하는 것이.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냐? 그래서 사법시험에 뭐가 나온 적이 있냐? 예전에 친구를 병문안 가가지고 곧 사망 직전에 있는 친구를 병문안 가서 자기는 집을 정리할 의사가 없으나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돈을 집을 가진다고 준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친구가 눈을 한번 끔뻑이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한번 준다고 그랬죠?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그랬죠? 표시대로 그랬죠? 무조건 줘야 돼. 그럼 친구가 죽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상속인이 있죠? 상속인한테 등기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왜?
이유나 동기는 불문한다니까. 그걸 얘기한다니까. 친구를 위로하든 뭐하든 관계없다니까. 알겠죠? 무조건 좋아요. 그걸 비진의 표시라고 한다니까요. 무슨 말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라,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비진. 자, 그러면 통정의 표시. 이제 비진이 끝나면 통정의 표시는 뭐 0.5초 만에 끝나요. 우리가 이제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는 뭐냐? 여기 이렇게요. 갑이 아버지고요. 을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표의자죠. 아들이 뭐다? 상대방이죠. 이렇게요. 우리가 비진 표시에서는 뭐가 시험이 잘 나오냐면, 여기 있는 거, 여기. 이 앞에 있는 거, 이게 잘 나와. 진이 있는 의사표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을 이해해야 돼, 말을.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다. 이것인지,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인지,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말인지, 내심의 효과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주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눈에 익히면 돼요. 알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갑이 있죠? 아버지고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뭐죠? 청약을 하죠. 청약은 뭐죠? 청약은 의사표시이죠. 의사표시. 아버지는 아들한테요. 이것을 증여를 하고 싶어요. 증여를 하고 싶은데 표시는 뭐라냐? 표시는 매매라죠. 왜요?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매매를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가장매매라고 얘기하죠. 거짓말 매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가장매매. 가장이라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것을 증여죠. 증여를 뭐란다? 우리 이것을 은닉행위라고 얘기하죠.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 말이에요. 유효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거짓말로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을한테요. 뭘 했다? 등기를 했다.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을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소유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이 지금 소유자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요. 그러면 이 병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정한테 처분하죠. 정도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그래서 뭐라고 시험에 나왔냐면 이렇게 났단 말이죠. 증여할 의사로 매매계약을 써서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병이 악이고 정도 악이다.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X, X란 말이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병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등기죠. 원래 이 등기는 등기를 할 때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할 때 분명히 등기 원인을 쓰잖아요. 등기 원인 계약. 그것을 매매라고 썼을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 등기가 매매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 등기를 유효로 보잖아요. 왜 이 등기를 유효로 본다? 그래서 그 어차피가 뭐라고 그래? 어차피를 뭐라고 그래?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원래는 매매 등기로 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그러면 말소를 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무슨 등기를 하겠죠? 증여 등기를 하겠죠. 뭘로 똑같이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할 건데 매매라고 해서 무효로 할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등기는 유효로 놓고 그냥 세금을 때릴 때 취득세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뭘 때려? 증여세를 때리면 되죠.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그래서 우리는요, 등기 절차는 적법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등기가 있으면 된다. 그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걸 실체관계에 부합이라고 얘기하고요. 병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뭐 없어요. 이건 끝이에요. 알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2번. 갑은 그의 엑스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뭘 했다? 등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을에게 기부를 했다. 등기를 했다. 여기는 지금 비진의 표시네.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무효이므로. 비진의 표시예요. 알겠죠?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틀렸죠?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이죠.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표시주의. 그래서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다. 이러면 증여를 뭐예요? 기부. 참 문제 봐봐. 갑은 그의 엑스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줄거 봐. 문제. 내심의 문제 보면 첫 번째 줄.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그것을 비진이라고 그래. 비진이 을에게 기부 동그라미 기부를 뭐라고 한다? 기부. 그걸 증여 계약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요. 2번요. 갑의 의사는 단독행위로 틀렸죠. 알죠? 일단 계약이고
비진이 표시하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도 틀렸죠. 왜요?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적용이 되고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논란은 있어. 그런데 단독행위도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비진이 표시가 적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뒤로 틀렸죠. 자, 3번 갑의 지인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X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왜요? 그러면 줄거 봐. 첫 번째 줄 처음에요. 을의 악의가 증명. 그럼 이런 봐봐.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을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을이 악이라는 것은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래서 악의가 증명 그다 써. 무효 써. 무효. 무효 옆줄 긋고 두 가지가 안 돼. 갑하고라고 무효잖아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두 가지가 안 돼. 첫 번째 손해배상 청구 X. 두 번째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무슨 말이 나올 수 없죠?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문제 X. 채무불이행의 문제 X.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무효인 경우는 처음부터 당연 유리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고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4번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가로묶으면 을은 최소한 과실은 있다. 을은 최소한 과실은 있다 이 말이죠. 조금만 자기가 신경 썼으면 됐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을은 갑에게 을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을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이죠? 5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한 경유한 병이 지인이를 몰랐다. 갑의 지인이를 몰랐다. 선이 그러면 병이 선이죠?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됐죠?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죠? 여기. 지금 여기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요. 여기 A죠? A가 채권자인데요. 채권자한테요. 이 갑이요. 돈 1억 원을 빌렸어. 그런데 갑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뭐란다?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강제 집행. 경매를 하려한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갑이요. 강제 집행을 면탈.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갑이 을하고 짜고 이건 뭐다? 거짓말 매매죠. 가장 매매를 하죠. 거짓말 매매에서 을 앞으로 뭐한다? 등기를 이렇게 빼돌리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짜고 했다? 의사의 일치죠. 의사의 일치는 무슨 주의다? 의사주의죠. 의사주의는 뭐가 무효이다? 표시가 무효죠. 등기를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을은 소유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똑같냐? 비진이 표시하고 똑같죠. 을의 등기는 무효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소유자. 그럼 어떻게 하죠? A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 아무런 문제가 없냐? 우리의 등기가 무효고 우리 소유자가 아니니까 여전히 누구 것이다? 갑의 것이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뭐죠?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면 이때 문제가 되죠. 이걸 제3자라고 한다. 지금 봐봐. 병 앞에 지금 등기가 뭐죠? 무효죠. 그러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되지 않으니까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런데 이 무효가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 차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무효다 이 말이죠. 무효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일 때는 취득하지 못하고. 그럼 병이 선이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이때 무는 누구일 때? 선이일 때 소유권 취득하고 악일 때 소유권 취득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갑은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하고. 악의 제3자한테는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요. 갑하고 을하고를 먼저 봐.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두 사람이 무효죠. 이때 무효일 때는 두 가지가 안 된다. 방금 뭐가 안 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둘이 짜고 했으니까. 둘이 처음부터 무효니까. 그런데요 여기요.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된 게 등기가 무효잖아요. 을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거든요. 갑이. 그런데 을이요 이걸 병한테 처분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병이 누구다? 선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을은 자기 물건을 처분한 거예요? 타인의 물건을 처분한 거예요? 타인의 걸 처분했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 을은 갑에게 처분했을 때, 알겠죠? 처분하기 전까지는 갑하고 을하고는 무효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어. 처분했을 때, 갑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 을이 병한테, 갑은 을한테 불법 행위로 인한 무슨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왜요? 을은 남의 물건을 처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갑에게요. 알겠죠? 또는요,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만 되어 있지 등기가 무효잖아요.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남의 물건을 처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지금 강제집행을 면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어제 배웠죠. 강제집행 면탈한다.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 아니죠. 왜냐면, 죄송해요. 사익이니까. 그러니까 746조 불법 원인 급여다 아니다? 아니죠.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한다. 그래서 갑은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당신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 나한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환을 청구하려면 이걸 어떻게 한다? 통정의 표시를 뭘 한다? 철회한다. 철회라고 나서 철회한다 할지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뭘 할 수 있다? 철회할 수는 있다. 왜? 강제집행을 면탈한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하려면 갑은 을하고 맺은 가장 매매 계약을 뭘 한다? 철회를 해야 된다. 철회를 했는데 이미 을이 병한테 그것을 처분하고 병이 선이다.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 그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이제 이 A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A는 채권자잖아요. 채권자인데 자기는 갑한테 돈을 빌려줘서 돈을 안 갚으면 갑의 집을 경매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을하고 짜가지고 을한테 넘겼죠. 짜고 넘긴다. 이것을 사해행위다. 이렇게.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를 쳐가지고 손해를 끼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떡하냐? 이 A는요,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왜? 을이 병한테 처분해버리면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 병이 소유자면 A는요, 갑한테 돈을 빌려줬지 병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는요, 병의 집을 경매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을이죠. 을의 을이요,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을 앞으로 지금 등기돼 있죠? 처분하기 전에 빨리 갑이 을의 등기를 말소하고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인간이 가져온다 안 가져온다? 안 가져오니까 A가요, 을을 상대로 만다. 채권자 뭐란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채권자 취소권. 그러면 이 채권자 취소권은 첫 번째, 이것은 형성권이다. 두 번째, 오직 오로만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상으로만 행사한다. 재판상. 알겠죠? 재판으로만 행사를 해.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시험에 이게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죠.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알겠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자는 우리가 또 한 가지 뭐냐면 제3자 보호라고 하는 것이다. 제3자 보호. 제3자는 뭐냐면 당사자는 저기서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 이건 제3자는 당사자는 안 돼요. 이 당사자요, 상속인, 포괄 승계인 이 사람도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당사자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이 사람도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은 누구죠? 수익자 있죠? 제3자 관계약의 수익자, 이런 사람도 제3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제3자가 선일 때는 보호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냐? 먼저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사람이 선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3자도 아니다. 제3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의일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가 안 돼.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 갑하고 을하고 가장매매를 했어. 가장매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을하고 을 앞으로 등기가 돼서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이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닌데요. 이 사람이 사망했어. 사망하고 병이 상속인인데요. 이 상속인은요, 아버지하고 갑하고 가장매매한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몰라? 그럼 이 사람은 선이다. 이 말이에요. 상속의 선이? 상속인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먼저 제3자에 해당해야 돼. 그 사람이 선의가 돼야 돼. 그런데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라고 할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병은 등기를 말소해서 갑에게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다? 먼저 어디에 해당해야 돼? 제3자에 먼저 해당해야 돼. 그 사람이 선의가 돼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했다. 당사자다, 상속이다, 수익자다.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 잠깐요. 여기를 잠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제3자를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요, 작년에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요. 올해 다시 시험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렇지만요, 우리 이제 지문으로는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지문으로 나오면 지금 저기처럼요, 상속인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누구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럼 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한데요. 갑하고 이렇게 가장매매죠? 거짓말로 매매를 하잖아요. 매매하면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을 양수인이다. 이 사람을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은 뭐라 한다? 양도인이다. 양도인,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뭐죠? 가장매매죠. 가장매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 제3자는 뭐냐? 저런 사람들, 당사자와 상속인이나 수익자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람, 이런 사람 빼고 그 외, 저런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로서 가장매매의 무효를 기초로, 우리 시험에는 뭐라 하냐? 허위, 통정, 허위 표시. 그러면 허위의 법률 관계를 기초로, 다른 말로 허위 표시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 가장매매의 양수인, 가장매매의 매수인, 가장매매의 양도인, 가장매매의 양도인, 이 말. 그것을 그냥 읽으면 가장양수인, 가장매수인, 가장양도인, 가장매도인. 그러니까 가장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죠? 그럼 무조건 무효예요. 그러니까 무효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 그럼 우리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 뭐냐? 우리 앞으로 갑자기 등기가 하나 있으니까요. 우리 것인 줄 알고 이 사람이 뭘 했다? 다시 매수했다. 이 사람이 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했다. 그럼요, 의뢰 집인 줄 알고 저기다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의뢰 집인 줄 알고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의뢰 것인 줄 알고 병이 옛날에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을이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있는 거예요. 잽싸에 가서 뭘 했다? 압류 또는 뭘 했다? 가압류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 사람들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가장양수인 무효.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사람. 무효로부터 새로운 이해관계. 제3자. 가장 매수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 가장 매수인에 대하여 압류한 사람. 가장 양수인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람. 이 사람들 제3자라고 얘기하죠. 가장. 그럼 여기는 봐봐. 갑은 을한테 거짓말로 등기를 줬을 거고, 을은 갑한테 거짓말로 뭐를 줬겠어? 매매 대금을 줬겠어, 대금. 그러니까 가장 양도인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양수받은 사람. 매매 대금을 양수받은 사람. 가장 매도인 무효. 가장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효. 그 새로운 이해관계. 그게 없었다 새롭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한번 봐봐요. 가장전세권. 가장전세권.
가장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 우린 지상권하고 전세권 위에는 뭘 할 수 있어?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가장 전세권에다 저당을 잡은 사람. 알겠죠? 그럼 여기요, 가장 소비대차. 거짓말로 돈 안 빌렸는데 거짓말로 우리 친구가 돈이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내가 부탁하면 들어줘. 근데 돈을 그냥 빌리라니까 어리버리하니까 다른 친구하고 짜가지고 둘이 돈 빌리는 것처럼 하고 거짓말로 보증을 좀 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보증 서주죠? 그럼 나는 당연히 돈 갚아 안 갚아? 안 갚죠? 그럼 친구가 뭐래? 저 집을 경매하죠? 경매한 대신 돈을 갚아주겠죠? 그럼 둘이 또 그 돈을 나눈단 말이에요. 물론 친구는 쪽내야죠. 알겠죠? 그래서 친구 관계는요, 한 1억 정도 있으면 쪽내고 또 다른 친구 또 사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장 소비 대차에 대해서 보증을 쓴 사람. 알겠죠? 이렇게. 가장. 그 다음에 가장 저당권, 가장 저당권, 이 저당권에서 경락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가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효거든요. 구로부터 새로운이죠. 그러니까 봐봐, 가장 매매의 양수인으로부터 어쩌고. 알겠죠? 이것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제3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이란 말이 나오면 무효란 말이죠. 거기서부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 새로이지 기존이 아니다. 기존은. 그러면 봐봐. 만약에 가장 소비대차가 있다고 해봐. 가장 소비대차. 그러면 가장 소비대차 또는 소비대차가, 여기가 가장 저당권이, 채권이 할까? 가장 채권. 이러면 채권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로 가장 채권을 양도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의, 이렇게 가장 채권을 만드는, 앞에가 채권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채권의 가장 양도. 그럼 채권의 가장 양도란 말은 이미 채권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채권이 있으면 누가 있겠죠? 채무자가 있겠죠? 그래서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채권이 있으니까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사람이죠. 그래서 제3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채권의 가장, 우리 회사 볼까, 회사? 회사의 주식을 거짓말로 양도해요. 거짓말로 가장 양도. 그럼 봐봐. 주식이 있다는 것은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 회사는 새로운 사람이 아니다? 아니죠. 옛날에 회사가 있으니까 주식이 있었을 거고 주식을 거짓말로 넘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제3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돼야 돼. 새로운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채권을 거짓말로 양도했는데 이때요.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추심을 의뢰받은 경우 이것도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추심을 의뢰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당사자가 아니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시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수료 받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 추심을 의뢰받는 경우 이것도 제3자가 아니고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 회사, 이런 사람들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제3자가 될 수 없는 거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죠? 당사자 안 되죠. 상속인 안 되죠. 수익자 안 되죠.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죠. 뭐죠? 여기 봐봐요. 가장 소비대차에서 대주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 가장 소비대차에서 차주의 지위를, 차주가, 대주는 뭐냐? 채권자. 차주는 채무자죠. 그 사람의 지위를 승계받으면 그냥 단지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갈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럼 변동이 일단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요. 제3자란 말이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이란 말이 항상 가장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가장이란 말이 딱 나오면 그것은 무효니까 그로부터 가장 소비대차, 가장 저당권, 가장 전세권, 가장 매매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새로운 이관계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오냐? 제3자인 것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왜? 대부분이 제3자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이 뭐냐? 바로 상속인이다. 상속인. 그 다음에 제3자 계약에서 수익자다. 지금은 지위를 만한 사람, 승계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채권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주식을 가장 양도한 경우에 회사. 이건 회사는 다른 곳에 딱 한 번 나오고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채무자고 추심을 의뢰받는 자. 이게 시험에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작년에 또 시험에 뭐가 나왔다? 제3자가 아닌 거? 대리인.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에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 대리인은 여러분 제3자도 아니다? 아니죠. 대리인은 본인하고만 한다? 동일하죠. 본인하고 동일시되기 때문에 제3자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3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3번은요. 3번 갑은 자기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탈, 채권자 A의 강제 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을과 통정하여 을 명의로 등기했다. 강제 집행 면탈 썼어요? 여기 봐봐. 이런 강제 집행 면탈이라는 것은 사익이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을과 통정, 을 명의로 등기했다. 그 후 을은 을 명의로 등기 줄 것이고 무효죠? 그 후 을은 병에게 아파트를 매도했다. 병 명의로 등기. 근데 병이 지금 선이다 악이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1번 갑은 허위 표시의 무효를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럼 허위 표시 무효를 병에게 주장할 수 없어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병은 선인 경우에 보호되죠? 선인 경우. 근데 이건 병이 선이다 악이다 말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보호된다 안 된다 그러면 돼 안 돼? 여기 누이선 봐봐 여기. 여기는 안 써놨네. 여기 봐. 우리가 제3자죠. 3자의 3대 원칙. 아무 말이 없으면 제3자의 뭐? 선의는 추정된다. 추정. 알겠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제3자는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과실, 무과실을 불문한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돼. 그러니까 병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2번은 병이 선이죠? 그러면 소유권 취득. 을은 병에 대해서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말소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소유자니까? 병. 3번 병이 선이 소유자. 병이 취득한 아파트는 A에 의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A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갑. 갑에게 돈을 빌려줬지 병에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이제는 더 이상 갑의 소유가 아니고 누구의 소유다? 병의 소유죠? 그러니까 A는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갑한테 돈을 빌려줬죠? 그러니까 병의 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은 경매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4번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이런 아까 말했죠? 여기 봐봐 원인 무효인 경우는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문제는 뭐냐? 갑이 을이 만약에 병에게 그것을 뭐 한다? 처분하죠? 처분. 알겠죠? 처분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처분. 병에게 처분한다. 처분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그때는 반항 청구를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갑하고 을 사이만이다. 그럼 무효죠?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오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번요. 갑과 을 사이에 허위 표시 앞선 그러면 새로운이다 아니다? 새로운이 아니죠. 앞선이니까 기존이죠. 기존. 알죠? 새로운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앞선 갑소유 아파트의 가등기 권리자는 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3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보면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4번은요 위에서 보면 문제 지금 정답이 몇 번이죠? 4번이죠? 위에서 보면 그 후 을은 병에게 매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을이 지금 병에게 매도해버렸죠? 그럼 매도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요. 을이 병한테 매도했다고 돼 있잖아 문제에서. 그러니까요 을은 갑에게 어떤 책임을 진다? 을은 갑에게 불법 횡령한 손해배상 매매 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뭐래? 반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요 갑은 을에게 원인 무효를 이유로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을이 병한테 처분한 거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근데 문제가 을이 지금 뭐죠? 병에게 처분했죠. 처분했으니까 을이 병한테 처분한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요 을이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면요 누가 그 돈을 가져요? 병한테 판 거? 을이 가져야 되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는 무효죠.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을이 병한테 팔았다고 돼 있죠? 을이 병한테 팔았다고 돼 있죠? 그럼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가 되죠? 그 돈 돌려달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고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요. 우리가, 비진입 표시하고 통전입 표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요. 뭐를 보냐면 이것을 한번 봐요.
우리가 이제 비진입 표시하고 통지역 표시하고 107조에서부터요 110조까지 적용 범위를 한번 봐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용 범위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거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뭐를 보냐면 적용 범위를요. 첫 번째 여기요. 사법상이요. 사법상에서 재산상 법률,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되고요. 아무리 사법상이라 할지라도 신분상 법률행위, 신분. 된다, 안 된다? 가족법상은 돼, 안 돼? 안 돼요. 107, 108, 109, 107은 안 돼. 그래서 가족법상은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혼인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뭐대로? 의사대로 가, 의사대로.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107에서 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이 말은 언제나 뭐대로다? 의사대로고, 표시는 뭐가 된다? 표시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죠? 이 말이죠. 내가 남편이요, 아내가요 남편한테 하도 술 마시고 늦게 오니까요 이혼할 의사는 전혀 없는데 이혼하자고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비진이죠. 비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언제나 표시가 무효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뭐랬냐? 사직서를 제출해. 사직서. 그러면 이 공무원은 뭐냐? 개인이니까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사직서는 어디다 내죠? 국가한테 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공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죠. 이것은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유효해요. 표시대로 유효니까요. 여기서 뭐죠? 107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소치하. 소송행위죠. 그래서 소치하인데요. 소치하. 이것도 언제나 뭐대로? 표시대로. 107에서 110조가 적용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일단 정확하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